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45제곱미터, 시세는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부평동으로 가볼게요. 자, 소개해 주실 지역이 분명히 핫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핫한지 일단 입지 분석부터, 개요 분석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시 부평동의 이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부평시장 역세권입니다. 이 부평시장역 주변에 있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적은 투룸이기 때문에 전용 약 45제곱미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 인구는 약 51만 1,600명 정도가 이 부평구 자체에 인구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대수는 21만 1,800세대인데 1인 가구가 약 7만 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1인 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때 예전에는 원룸이라든지 1.5룸에 대해서 많이들 임차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현재는 이 투룸으로 1인 가구가 좀 많이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평 시장역 주변으로는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부평 지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유동 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자체에는 남동구를 비롯해서 이 부평구 역시 공급률이 굉장히 저하가 된 시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공급률 저하가 있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 좀 강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이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부천이라든지 이 서울 쪽으로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7호선이라든지 1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강남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지벨리 등 많은 곳들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학군이라든지 문화거리, 테마거리, 생활인프라까지 강점인 지역입니다.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까운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이 GTX B노선을 비롯해서 주변의 재정비 및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의 수요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역세권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자세한 위치와 입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평시장 역세권의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현재 이 부평시장역을 비롯해서 북쪽으로는 이 7호선인 부평구청역이 있고요. 이 남쪽으로는 1호선인 이 부평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을 해서는 뭐 강남 쪽으로 가시기가 편리하고요. 1호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벨리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용산역, 뭐 영등포역, 서울역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이 부평역에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GTX B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평시장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지하 상가가 내부에 있는데요. 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 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하 상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생활 인프라로서 이 톡톡히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부평시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청과시장 그리고 이 구청이라든지 뭐 교육지원청 거기다 이 학군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주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 부평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웅진 플레이 도시라든지 월드체육관 그리고 신트리공원, 축구장이 있는 이런 공원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잠시 후에 호재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근린시설이라든지 녹지공원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하지만 이 부평에 미군기지 반환을 현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 지역을 부평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평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좋게 좀 갖춰져 있는 게 이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GTX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A 노선, C 노선 많은 이 GTX 노선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연히 통과를 해서 2027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주목을 하고 계신 이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인천 그리고 부평 그리고 마석까지 진행이 되는 이 GTX인데 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남부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이 GTX B 노선을 통해서 바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 잠실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천 자체에서 송도라든지 내지는 부평에서 이 서울 잠실까지 약 4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GTX 노선 자체로 이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께서는 수혜를 톡톡히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은 올해 결정되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B 노선 자체와 이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입지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부평이라는 지역 자체는 녹지공원이라든지 이 근린시설이 좀 협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평 미군 기지가 반환이 확정이 되고 현재는 1단계 반환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지어지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에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와 이 캠프마켓을 활용 방안을 위해서 현재 이 TF를 구성을 했고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앞으로 논의를 하고 이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것들로 발전을 해 나갈 건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평 장고개도로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부평 시장역 주변에는 교통이 굉장히 좀 체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안 장로교회 이 도입 쪽에서 이 산곡동까지 연결이 되는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현재 미군 기지를 제외한 620m 구간을 개통한다라는 것이고 109 개통 이후 2022년 만에 첫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투입이 돼서 앞으로 이 개발 호재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교통 체증 당연히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혜는 인천 이 부평 시장 라인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정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 굴포천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굴포천 라인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밑에는 현재 이 굴포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인 부평시장역부터 이 부평역까지 당연히 주변에 이 청계천 같은 굴포천을 만들어짐에 따라서 근린공원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요. 수혜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도 현재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문화, 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의 촉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설계 용역 공정률은 현재 85%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 설계 도면 자체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이해 분석도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굴포천 라인 주변에는 가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이라든지 많은 곳들은 거의 중점을 두는 것들이 노후가 된 도로를 다시 쾌적하게 만들거나 노후가 된 시설들을 다시 쾌적하게 만드는 변모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면 부평이라든지 뭐 몇몇 도시 되는 곳들은 일자리 창출을 좀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현재 이 혁신센터를 조성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상권화가 자체가 활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주변 자체로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만큼 공급 자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지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부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룸이라든지 원룸 내지는 1.5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IC죠. 이 부평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인천 IC가 있는데요. 이 인천 IC를 통해서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빠지거나 내지는 신월동이라든지 영등포, 뭐 서울역 자체로 좀 빠지실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지하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이곳의 도로 개량 공사, 지하도로 사업 공사비가 예전에는 전체가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국토부가 현재 이 협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7,5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인천대로 진출임로는 현재 9곳이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천 도로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차 내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6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현재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이 설계 자체가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2023년에 준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이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통행 속도 자체가 평균 44km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90km까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용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재는 8차선 도로인데요. 지하의 6차로와 지상의 6차로로 총 12차로가 증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호재를 종합을 해보셔서 현재 이 부평 지역 자체로 이 투자 지역을 좀 선정을 선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종합을 좀 해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GTX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인구 유입 자체가 부평은 한 5년 전 정도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유입 인구는 좀 줄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에 대해서 나는 다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조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 자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도 개발 호재들이 많고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주택 자체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분양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과 지하철, 학군, 생활인프라 이 양질의 주택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려면 무조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장 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꼭 투자에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지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평 시장 역세권 라인의 투룸에 대해서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시세는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1,000에 월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1억 2,600에서 1억 3,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4,400에서 4,7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